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 코로나19 때문에. 3월 20일경이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4월 중순이 돼도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에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일손이 없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입국길 막힌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인해 인력난에 직면한 도내 농가 실태, 시사큐가 취재했습니다. 모심기 철에는 부직갱이도 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풍속사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농번기 일손 부족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기 때문일 텐데요. 요즘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 친지까지 동원해 겨우 일손을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농가에는요, 일단은 지금은 요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서부터는 큰일이거든요. 열매를 따야 되니까 토마토를 따는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가 있던 게 없으니까 일단은 작물을 다 딸 수 있을래는지 밭에서 다 이거 지킬래는지 그거를 모르죠. 밤에 들어가서 자면은 어때나 고민하다 보면은 그냥 하룻밤 새고 그러는데 진짜 힘들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촌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올해 계획돼 있던 전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 4,500명 중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농촌의 인력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농가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농가 인구를 보면은 지금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500만 인구라 이랬거든요, 농가 인구가. 지금 한 224만 통계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는 아무리 줄어든데도 일정 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농촌에 인력난이 오고 있죠. 또한 거기에 65세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거의 한 45% 정도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농촌 인구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 상황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계절별 근로자를 유입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특정 기간에 노동력이 집중 투입돼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데요. 국내에서 일손이 채워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연 2회 각 지자체마다 인원을 배정합니다. 지자체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 계절 근로자 전용 비자인 사증 인정서 발급 신청을 하는데요. 출입국 외국인 관서와 제외 공간을 통해 사증이 발급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과 함께 농가가 배정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 양구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가지고요. 현재 그 12개 시군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내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 양구군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배정 인원은 3,951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제 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배정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군에서는 농촌 인력난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홍천의 한 농가, 한창 파종해야 할 시기지만 신청한 계절 근로자가 오지 못하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이죠, 뭐 일. 촌에서 일하는 거. 일.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보급해가지고 해줘야 될 텐데 못 해주니까 그게 가장 어렵죠, 뭐. 일이 시급하죠, 뭐 일하는 거. 이제 씨앗을 넣는 시기니까.
작년 이맘때 같으면 계절 근로자들과 함께 모판에 모를 심어 모내기를 준비해야 할 때지만 일손이 없는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대로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변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농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해야지요 뭐. 힘들어도 그냥 며칠 몇 날을 해야죠. 그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이웃 사람도 못 사요 지금은. 전부 개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 계절 근로자 신청 및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올해는 도내 11개 시군 2,173명이 배정됐는데요. 현재까지 입국자는 1명도 없습니다. 농번기 인력난이 계속되자 각 농가들은 여기저기 일손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2만 3천 주수 규모의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 춘천의 한 농가에서는 최근 외국인 부부를 어렵게 고용했습니다. 사실 농촌에 지금 일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가 또 뜻하지 않게 찾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여기 농가에 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방문 비자로 왔던 분들을 계절 근로자 형식으로 바꿔주시는 바람에 제가 좀 숨통이 좀 트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예, 합법 체류 외국인인데 일할 수 없는 체류 자격, 비자를 가진 외국분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1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들을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허용을 했어요. 방문 동호 체류 자격을 아예. 그래서 예, 외국에서 지금 못 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웬만하면 활용하시라. 한국에 있는 딸을 보러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일을 하게 된 외국인 부부. 일하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Rồi như ở đó rồi cái con gái nó có chồng qua đây thì cũng như đi qua đây mần thì làm ghế nó bảo lãnh qua mần. Như ở bển cũng đi mần mướn mà nó mẹ qua đây mần tiền, có tiền hơn ở bển nhưng mà không có đủ ăn vậy đó. Rồi còn thằng trai đi học bển mà như qua đây thì ghế nó cho qua mần. Mà còn 2 năm nữa hết hạn rồi chứ cũng không có công ruộng nào hết. 제때 토마토를 관리하지 못하면 상품성 저하는 당연한 상황.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농가의 몫이기에 인력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농가들은 적정 시기에 계절 근로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썼던 분들은 한 3명 정도 됐었는데, 그나마 2분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 일손을 좀 도와주시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데, 좀 이 빠른 시일내에 좀 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셔서 일손을 좀 보충이 됐으면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은 물론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와 식사 역시 농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먼 데서 일하러 왔는데 또 반찬도 없이 먹는 거 보니까 또 안 됐더라고. 그래서 2끼는 내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만 해 먹으라고. 이따가 없이 내가 고기도 사다 주고 야채 같은 것도 주고 이래요. 이 농가에서는 계절 근로자들과 함께 가족처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비록 언어가 달라 소통은 안 되지만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 농촌의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Thì ăn ngày nào cũng ăn vậy đó, cùng gia đình với cái chú hồi nãy đó là ăn cả nhà ăn hết. Sáng trưa gì cũng vậy. Bác này thì nào ạ? Thì ăn cúng kim chi với cá, thịt này kia cũng ngày nào cũng vậy á. Thì ăn cũng no. 남들 얘기 들어보면요,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식사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뭐 다름없이 일도 너 해라고 우리 앉아 노는 것도 아닌 거고 똑같이 한 숟대 밥을 먹으면서는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농가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계절 근로자를 위한 숙소도 새로 지었습니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Thì ăn cơm rồi uống cà phê hay là ngồi nghỉ đây tới giờ có 1 tiếng đồng hồ, tiếng đồng hồ nghỉ chắc chưa hả? Hình như là đang ăn mà hết nhiêu phút rồi về đây nữa là chút nữa là hết giờ rồi.
계절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숙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준비 또한 농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인들은 컨테이너에서 자더라도 이분들은 집에서 재워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 뭐 컨테이너도 보면 그냥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집처럼 깔끔하게 돼 있는 그런 시설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셔서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그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좋지만 간과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계획돼 있던 농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새로운 변화, 계절 근로자 제도. 과연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법무부가 주축이 돼 사업이 시작됐지만 외국 인력이다 보니 농림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큰 틀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관리 운영은 지자체 소관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소통의 어려움까지 관리하기에는 무리한 상황입니다. 올해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평창의 경우 102명을 신청했지만 1명도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0여 명 신청했다가요. 한 명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무단 이탈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 프로그램 집진상 전년도 이탈자 발생 기준에 따라서 뭐 1년간 그 제재하는 게 있어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발생 숫자에 따라서 뭐 도입이 중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많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농가와 근로자 간의 소통이 안 돼 관계가 악화되거나 외국인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농작물마다 파종이나 수확 시기와 기간이 달라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오셨다가 무단으로 이탈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분들이 본인이 이 비용으로 항공료나 생활비 등을 부담하다 보니까 더 높은 임금으로 찾아서 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된 상황도 잘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언어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말을 세게 하고 이러면 이제 뭐 그런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계절 근로자 체류 자격입니다. 고용 허가제와 달리 계절 근로자들의 짧은 근로 기간이 문제가 되자 올해부터 최대 5개월 근무가 가능한 비자가 신설됐는데요.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방문 동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촌의 인력난, 계절 근로자 제도에만 의존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텐데요. 이제 기술 혁신이 답이거든요. 결론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농업에 대한 기여화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61%에서 더 증가시켜서 거의 80대 90% 가져가는 반농업 기여화를 촉진을 시켜야 될 첫 번째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팜 개발 보급이 빨리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팜 개발 보급이라는 것은 결론 우리가 생산성서부터 편리성을 다 추구하지만 결론 나중에 품질 향상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 개발이 빨리 확산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차세대 농업인, 즉 젊은 농업 인력을 많이 유입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40%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으로서 스마트팜의 나라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작물에게 최적의 환경을 찾아내는 빅데이터, 내부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은 인력 절감은 물론 농작물 품질 향상 효과에도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밭농사가 60%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환경 역시 스마트팜 기술이 접목된다면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천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일하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외 소득으로는 이제 고령 농업인들의 농 작업을 대행을 해드려요. 작업 대행으로서는 주로 농약 살포라든지 비료 살포, 그러니까 농업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좀 대신 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 8명으로 이루어진 홍천 유스파머 드론 방재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운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년 5월에 출범했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농법으로 효율성은 높이고 인건비는 줄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고령화된 농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많이 마음적으로 여유로워졌어요. 예. 그전에는 항상 뭐 일에 치이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내려와서는 그래도 내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좀 삶에 좀 윤택해졌다고 할까? 그전엔 시간이 없어서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풍경도 보면서 좀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류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빠져나가면서 농촌이 지금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농업을 통해서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좀 주축이 된다면 뭐 인구나 농촌 사회를 유지하고 고향을 살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없는 농촌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도내 10개 기관단체가 힘을 모았는데요. 강원 농업인력지원봉사단이 이번 달부터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농가에 일손을 좀 보태주고자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라 서툴긴 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봉사자들은 어려운 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한창 바빠야 할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힘들었던 농가 역시 봉사단의 인력 지원이 반갑기만 합니다. 외국 애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농사는 많이 짓는데 한 명도 못 들어왔거든 지금이. 요새 바쁜 철에 여기 이렇게 프라이드 강원인지 거기서 오셔갖고 고맙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몇 명 오셨거든. 그래서 고맙고 외국 애들 신청한 거만 다 좀 와줬으면 좋겠어. 강원도 쪽에 어떤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저 일손이 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조금이나마 힘을 갖다 좀 보태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농촌봉사 활동을 나오게 됐습니다.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또 자연 속으로 나와갖고 같이 자연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요.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의 위기를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미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근본적으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인식 변화,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시려고 하는 분들을 좀 사전에 선발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의 농업과 관련된 상황, 뭐 우리가 여기에서 제공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상호 좀 교환을 해서 서로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 조금 언어 문제도 그렇고 여기서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도 알고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그 좀 문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해하고 오시고 우리도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옛 풍습인 품앗이와 둘의 정신은 더불어 사는 지혜입니다. 모쪼록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보완책을 마련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로 잘 정착돼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세워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